남편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니 이제는 요양원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입니다. 87세 송영순 할머니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집도 팔고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도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받은 뒤로 자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송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손주들 공부시키라고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줬지만 정작 그 재산이 가족의 정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조사에 따르면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한 노인의 68%가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아닌 다른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할머니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송영순 할머니는 당신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전에는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돈을 준 뒤로 자식들이 멀어지더니 지금은 안부 전화도 없네요. 그런데 같은 요양원에 계시는 박정숙 할머니는 다릅니다. 매달 연금을 받아 여유롭게 지내시는데 자식들과의 관계도 무척 좋다고 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줄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당신 건강 챙기라고 하세요.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자식들도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아프거나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 거지. 실제로 통계를 보면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상속한 노인들의 80%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80세까지만 살면 되겠지 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100세까지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89세 김영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 자식들 재산 다 줬다가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그래서 결심했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얼마 전 할머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92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는 이순자 할머님의 이야기였죠. 다들 그래요. 어떻게 그 나이에 혼자 걸어 다니시냐고.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많이 움직여둬야 해요. 누워서 자식들 얼굴 보게 되면 자식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불효해요. 이 할머니는 특별한 생활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천천히 걷기. 하루 3번 반찬 조금이라도 직접 만들어 먹기. 매주 한 번은 경로당에서 노래교실 나가기. 건강할 때는 자식들이 뭐하러 찾아와요? 전화로 안부만 물어봐도 되지. 그런데 아프면 달라져요. 자식들도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나도 미안해지고 그러다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가능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자녀 방문 횟수는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80% 이상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건강이 재산이라는 말이 이런 뜻일 줄은. 86세 최옥순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늘에 감사드려요.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이니까.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황금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매주 3번씩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이제는 여기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황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합니다. 같이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챙기면서 제2의 가족이 생겼다고 하시네요. 자식들은 다들 바빠서 전화 한번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친구들은 달라요. 내가 하루만 안 나와도 전화가 와요. 그럴 때마다 참 가슴이 따뜻해져요. 실제로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 2회 이상 누군가를 만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명도 길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사람이 그리워서 자식들 얼굴 보고 싶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매일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니까요.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만난 82세 정순분 할머니는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손 떨려서 글씨도 제대로 못 썼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쓰자 했죠. 이제는 하루 일과가 됐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채워나가는 것 같아 특별한 의미가 있답니다. 정 할머니의 일기장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은 창밖에 예쁜 새가 앉았다. 간호사 선생님이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셨다. 저녁 반찬이 맛있었다 같은 소소한 일상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식들 생각하며 한숨 쉴 시간에 일기를 쓰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산의 박수님 할머니는 86세의 나이에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를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전원 버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신다고 해요. 좋아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이 들어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식들 소식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찍은 사진에 달린 댓글 확인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인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용인에 사시는 임화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들 그래요. 누구 만날 것도 없는데 뭐하러 화장을 하냐고. 그런데 이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거울 보며 예쁘게 꾸미고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대해 주더라고요. 임 할머니는 특별한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네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옷 입고 화장하기. 달력에 오늘 하고 싶은 일 적어보기. 예전에는 자식들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바라나.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서울의 김정자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86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을 너무 늦게 사랑한 거예요. 이제야 알았어요. 결국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걸.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돈, 건강, 관계, 취미, 그리고 나 자신. 이것들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93세 김옥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 60대부터 달라졌을 텐데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30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는 걸. 맞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노년의 시작도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용인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88세의 나이에 새로운 결심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 얼굴 보기 전에 거울부터 보기로 했죠. 통장 잔고 걱정하기 전에 내 건강부터 걱정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변화들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답니다. 자식들도 달라졌다고 하네요. 내가 달라지니까 자식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 괜찮아? 만 물었는데 요즘은 엄마 정말 멋있다고 말해요. 자식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손주들도 다 컸어요. 다들 자기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식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으며 관계가 있어야 외롭지 않고 취미가 있어야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은행과 같아요. 89세 이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저축해둔 것만큼 나이 들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한테만 저축했던 거예요. 정작 우리 자신한테는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본 5가지 버팀목만 있다면 자식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며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그 돈으로 요가를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는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는 산후. 내가 당당해야 자식들도 나를 당당하게 대해요. 전에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내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했더니 이제는 자식들이 절 더 존경한대요. 결국 자식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건강하고 당당한 부모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식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을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